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요즘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계속 이슈죠. 가장 뜨거운 관심이 주식이 아닐까 합니다.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계약이라는 뭔가 진전되는 사건이 오랜만에 하나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인수가 완료된 건 아닙니다. 아직 채권단 동의랑 법원이 인가가 남았고요. 이걸 모두 완벽하게 끝내려면 회생 계획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쌍용차랑 에디스모터스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코란도 이모션이 출시됐죠. 대부분이 별로라고 생각할 것 같았는데 반응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쌍용차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힌트도 몇 가지 발견했는데요. 오늘은 에디스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완전히 끝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에디스모터스의 본계약 체결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코란도 이모션을 통해 알 수 있는 쌍용차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본계약 이슈 이후에 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영곤 회장이 한 번쯤 제대로 언급해줬으면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 대표적인 게 신차 계획, 그리고 이 신차의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체적인 신차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계획을 이야기했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쌍용차의 이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양날의 검이죠. 해외 시장 진출 쪽으로 보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쌍용이라는 이름을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힘들어한다는 소리도 예전부터 있었고, 그렇다고 더블 드래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너무 뭔가 중국차 느낌이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쌍용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각인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40대나 50대 고객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쌍용이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굳이 바꾸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을 보면 에디스모터스 V, 에디스모터스 M 이런 걸로 바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름은 공모전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두 번째는 신차 전략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합니다. 쌍용차는 오래전부터 니치 프리미엄을 추구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니치는 틈새라는 뜻이거든요. 틈새 프리미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벤츠나 BMW처럼 완전 프리미엄은 아니고 대중 브랜드보다는 조금 높고 프리미엄 브랜드보다는 조금 낮은 차, 딱 대중 브랜드랑 프리미엄 브랜드 사이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볼보나 제규어 랜드로버죠. 지금은 그냥 티볼리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 세대들은 특히 공감하기 힘들 겁니다. 당연하죠. 2000년대 초반 이야기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체어맨, 렉스턴, 무쏘 이런 차들만 있었잖아요. 이 말은 보다 소형이나 중형 대중 모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영건 회장은 이제 쌍용차가 대중차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고급차만 추구하다가 경영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죠. 티볼리랑 코란도 같은 중간이나 중간 아래급 차들이 탄탄해야 기반이 되고 이 기반이 위급 차들을 받쳐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위급 차들을 제대로 못 받쳐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중 모델을 중심으로 연간 600만 대에서 1000만 대 생산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계 29개 조인트 벤처 회사를 설립하려고 조율 중이고 각 회사가 30만 대에서 50만 대를 생산하는 체계를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목표 시점은 2030년이고요. 한마디로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아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목표치 자체가 너무 높다는 평가도 있고요. 600만 대면 현대차보다 높은 거죠. 현대차 연간 생산량이 45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글로벌 공장 체계 자체가 해외로 생산 공장을 빼겠다는 건데 노조가 요구하는 고용 유지랑 정반대라서 이것도 해결해야 할 겁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도 만들 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강 회장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 기술을 사오든 자체적으로 개발하든 하이브리드 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늦어지면 뒤처지는 거고 빨리 나오면 틈새 시장이라 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SUV 전문 브랜드 이미지를 벗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양날의 검일 것 같은데요. 지금 쌍용차는 SUV 전문 브랜드 느낌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선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버리고 세단이랑 MPV 모델도 확대해서 출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중 브랜드로 다가가겠다는 전략이 일환인데요.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건 이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은 현대차 그룹이랑 아주 조금 뭔가 완전한 경쟁 상대는 아니죠. 그런데 세단이랑 MPV로 확대하게 되면 현대차 그룹이랑 정면 승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차종이 완전히 겹칠 거니까 당연한 거죠. 세 번째는 평택 공장이 자리를 옮길 거라고 합니다. 에디스모터스가 인수 과정에 참여하기 전부터 계획에 있던 거죠. 이건 구분을 좀 해야 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건 에디스모터스가 공장 부지를 주거 용도로 바꾸고 여기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평택시는 이에 대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거고요. 그런데 에디스모터스가 인수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쌍용차랑 평택시가 협의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평택 공장을 관내에 이전하고 새로운 공장을 건설해서 친환경차로 사업을 전환하는 걸 촉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쌍용차는 평택시에 친환경차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거고 평택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상생에 동의했다 이겁니다. 쌍용차랑 협의한 내용 안에선 평택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나 행정적 지원, 산업용지 적기 공급 이런 게 포함되겠죠. 일자리 하니까 생각났는데 임직원 고용에 대해서도 강영건 회장이 언급한 게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 이후에 쌍용차의 임직원 고용 유지를 투자계약서에 명시하겠다는 건데요. 강 회장이 주장한 고용 유지 기간은 3년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해고해야겠지만 앞으로의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강영권 회장의 계획과 생각들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완전히 인수했다는 전제하에 에디슨모터스가 앞으로 운영을 성공적으로 할지 오래가지 못할지 이것도 따져봐야 할 거잖아요. 이건 제이백이 공개되면 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죠. 에디슨모터스가 처음으로 관여하는 쌍용차잖아요. 그리라고 인테리어를 에디슨모터스가 담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쌍용차가 비판받는 것 중 하나에 실내 디자인도 있잖아요. 쉐보레 수준은 아니지만 어딘가 세련되지 못하고 구시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에디슨모터스가 외관 디자인만큼 중요한 실내 디자인에 관여를 하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시장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인수식이랑 상관없이 제이백이 나온 다음에 평가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란도 이모션 있죠. 저는 사실 이 차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해외에 먼저 공개됐을 때부터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디자인은 여전히 티볼리에 주행 가는 거리도 별로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이번에 국내에서 사전 계약을 시작했죠. 보도자료에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전기차가 주행 거리를 언급 안 하는 경우도 있나? 그 정도로 스펙이 별로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코란도 이모션은 버리는 카드구나 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것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쌍용차도 이걸 알았는지 보도자료에서 가격을 엄청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와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인가 싶더라고요. 일단 트림은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기본 가격이 3,880만원 그리고 4,390만원인데요. 풀옵션으로 견적을 맞춰도 취득세 포함 4,860만원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비싼데 전기차인 걸 감안하면 그리고 보조금까지 생각하면 완전 말이 달라지죠. 올해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이 5,500만원 이하로 바뀌잖아요. 만약에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원 후반대로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풀옵션으로 사도 4천만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간 옵션 정도로 하면 3천만원 초중반대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지금 이 급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전기차가 없잖아요. 물론 진짜 만약에 주행 가는 거리가 200km 초반? 이 정도만 아니라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300km 초반 이상만 나와줘도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인증받은 정보를 찾아보니까 300km 초반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다른 건 어디 갔든지 아예 가격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틈새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코란도급 전기차가 몇 종 없죠? 국내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아이오닉5랑 EV6는 크기도 다르고 스펙이랑 가격대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나마 르상쉐 라인에선 볼트랑 조회가 있는데 일단 주행 가는 거리는 볼트가 압도적이고요. 공간성이나 가격은 코란도가 우위입니다. 에디슨모터스 말대로 본인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를 400km 초중반 수준으로 맞춰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유지하면 충분히 많이 팔릴 수 있겠죠. 왜? 아직 현대차 그룹에는 엔트리급 전기차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또 소형 SUV 시장이 주춤하다고 하잖아요. 쌍용차가 항상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잘 파악하면 방향 정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소형 SUV를 만들지 않을 때 티볼리가 나와서 대박이 난 거고요. 현대차 그룹이 픽업 트럭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렉스턴 스포츠가 유일한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현대차 그룹을 띄워주려는 게 아닙니다. 제발 냉정하게 생각하자고요.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의 80%가 현대기아차입니다. 10대 중 8대가 현대차 아니면 기아차라는 거죠. 이 말은 뭐다? 현대차 그룹을 이길 생각으로 차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시장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대중 브랜드로 가면서 승용차랑 MPV도 만든다면서요. 이 말은 아반떼, 소나타, K5, 그랜저, K8, 카니발, 제네시스 이런 차들하고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압도적으로 합리적이고 스펙도 무난하고 여기에 에디슨모터스가 말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경쟁력을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지금 현대차한테 없는 것들을 잘 공략하면 된다는 거죠.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쌍용차가 무난하게 회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전략으로 만들어진 차들의 성공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건 쌍용차가 실패한 사례를 따져보면 됩니다. 간단하죠. 기껏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현대차가 신차를 만들거나 르노 삼성이나 쉐보레도 신차를 출시해버리잖아요. 이러면서 쌍용차는 오래된 차로 낙인이 찍히고 자연스럽게 밀려났습니다. 시장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어차피 600만 대 이상 생산 능력을 가지겠다는 건 그만큼 신차를 찍어내겠다는 소리거든요. 결국 페이스리프트랑 풀체인지도 지금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고요. 시장 대응만 잘해도 신차 효과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시장 점유율이 처참하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네시스 이상은 팔아야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끝냈다는 전제하에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의 이름을 바꾸고 세단, MPV,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하는 등 대중 브랜드 전략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에디슨모터스의 감과 시장 경쟁력 보유 여부는 제이백이 나왔을 때부터 판단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코란도 이모션을 통해 쌍용차가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었다.
있었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크고 현대차 그룹한테 없는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이 전략으로 성공한 차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호란도 이모션이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였다가 지금은 반전으로 반응이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디슨 모터스가 주장하는 대로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주행 가는 거리까지 끌어올 수 있다면 시장 경쟁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모든 게 현실화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인수까지 최종적으로 성공했을 때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에디슨 모터스와 쌍용차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